이번에는 우리가 단말 방향을 바꿨을 때 생기는 이벤트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제 앱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단말 방향을 바꿔볼 수가 있는데, 이 단말 방향이 바뀌니까 뭔가 보이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단말 방향에 맞게 화면을 따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병렬 리소스 로딩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부를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뭐 꼭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리소스라고 하는 게 RES 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레이아웃 폴더가 있죠. 근데 레이아웃 폴더 말고 레이아웃 가운데 줄 긋고 랜드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면 이 안드로이드가 내부적으로 얘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레이아웃 안에 액티비티 main.xml이 있고 레이아웃 랜드 안에 똑같이 액티비티 main.xml 이렇게 동일한 이름의 XML 파일을 넣어주면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떤 폴더에서 XML 파일을 읽어서 처리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처리해야 될 파일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단말 방향이 바뀌면서 처음에 액티비티가 하나 이렇게 보였잖아요. 메인 액티비티가 보였는데 단말 방향이 바뀌면 메인 액티비티를 종료해버립니다. 종료했다가 다시 메인 액티비티를 생성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입력을 해놓고 값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단말 방향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날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말 방향을 바꿨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단말 방향 바꾸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 시작 화면에서 새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스타트 눌러서요. 여기다가 자, my orientation 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줘봅니다. 자, 패키지 이름에서 my자를 한번 빼보고요. 그 다음에 next, finish 누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단말의 방향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단말의 방향을 바꿨을 때 일단 액티비티가 새로 생성되는지 이걸 먼저 보시면 되겠죠. 책의 순서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잘 구분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onCreate는 새로 만들어질 때 호출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호출됐는지를 알려면 우리 토스트 메시지 하나 띄워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라이프 사이클 수명 주기에서 한번 해봤죠. 자, 여기서 onCreate 호출됨 이렇게 해보고요. .show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nCreate 말고 우리가 수명주기, 라이프사이클 관련된 메소드를 추가를 해봅니다. 오른쪽에서 generate, override method라고 가고요. 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Destroy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onStart, onStop, 그 다음에 우리 했던 거 onPause, onResume 한번 해보죠. 다 추가를 해봅니다. 이전처럼. 그 다음에 토스트 메시지를 각각 다 띄워보도록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각각 다 추가를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onPause에도 넣고요. onResume에도 넣습니다. 자, 우리 수명주기, 라이프사이클 관련된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다 넣었었죠. 자,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onStar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자, 종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책에서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얘기한 것처럼 자, 레이아웃이라는 폴더 있었는데 RES에서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자,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토리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냥 디렉토리로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걸 누르고 이번에는 자, 디렉토리 네임에다가 레이아웃 가운데 줄 긋고 랜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랜드는 랜스케이프라고 해서 가로 방향을 얘기합니다. 세로 방향은 포트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랜드라고 하고 OK를 합니다. 자, 근데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그죠? 레이아웃 랜드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탭에서는 자동으로 그거를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없는 것처럼 표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탭을 선택을 해보면 자, 프로젝트나 프로젝트 파일즈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파일 탐색기에서 보던 것처럼 이렇게 app 안에 src 안에 메인 안에 이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res 밑에 보면 레이아웃 랜드가 있죠. 그래서 자, 레이아웃 밑에 있는 이 파일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동일한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처음 우리가 봤던 레이아웃에 있는 액티비티 main.xml로 가서 자, 여기 텍스트를 삭제를 하고요. 여기다가 자, 텍스트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텍스트를 자,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새로 추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에다가 자, 세로 방향이라고 하는 글자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거를 이제 글자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 텍스트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 사이즈에서 뭐 40dp 자, 이렇게 하면 글자가 커질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랜드 밑에 있는 거로 가서요. 자, 여기로 가서 자, 디자인 탭 가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레이아웃 랜드는 가로 방향으로 아예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 선택해서 자, 새로 삭제를 하고요. 새로 추가를 한 다음에 자, id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그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가로 방향 이렇게 해봅니다. 자, 원래 있는 텍스트 뷰를 그냥 써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자, 이렇게 새로 추가를 해서 한번 바꿔봅니다. 자, 이것도 크기를 좀 키우기 위해서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40dp로 변경해 봅니다. 그럼 가로 방향이라고 하는 게 딱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텍스트가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는지 자, 앱으로 한번 실행해서 실행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자, 처음에 한번 실행이 됐죠. 자, 그러면 세로 방향이 떠요. 즉 레이아웃 랜드 두 개의 폴더가 있는데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액티비티 main.xml을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on create, on start, on resume이 토스트 메시지로 떴죠. 자, 오른쪽에 보면 에뮬레이터의 오른쪽 실제 단말에서 그냥 돌려보시면 되고요. 에뮬레이터에서는 여기 보면 단말 돌리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 단말이 돌아가죠. 보면 가로 방향으로 바뀌고요. 자, on pause, on stop, 그 다음에 자, on destroy 호출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그 다음에 on create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세로 방향으로 있던 거는 없애고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날아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자, 다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백키 눌러서 종료를 시키고요. 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날아가는 현상이 생기더라. 자, 그러면 날아간다는 건 뭘 얘기하냐? 자, 이게 자, 랜드 그다음에 액티비티 메인이 있을 텐데 자, 액티비티 메인에다가 입력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입력 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입력 상자를 위쪽에 연결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텍스트 사이즈 텍스트 뭐 이런 거는 수정 안 해도 되니까요. 이거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텍스트만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텍스트가 안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걸 이제 다시 실행을 해서 자, 사용자가 저기다가 뭔가 글자를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세로 방향에만 입력 상자가 있죠. 자, 가로 방향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죠? 그러면 자, 세로 방향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가로 방향일 때는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입력 상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다가 입력 상자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여기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입력 상자 여기도 만들어서 자, 서로 연결을 해보자. 자, 입력 상자 여기 아래쪽 연결선을 만들어 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에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게 하겠다. 그리고 자, 다시 실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입력 상자가 있고 여기도 입력 상자가 있지만 이 입력 상자는 결국엔 따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앱을 실행을 하고 여기다가 만약에 자, 사람 이름을 만약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단말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도록 방법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자, 지금 거기 그 책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자, on save instance st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여러분이 오버라이드 재정의 하시면 그 안에서 상태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장한 정보는 on create라고 하는 데서 복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저기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 버튼을 세로 방향에서 하나 추가를 하고, 자, 여기에 이렇게 만들었더니, 자, 위쪽과 아래쪽은 아직 연결이 안 됐죠? 위쪽과 아래쪽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버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상태 저장요라고 한번, 이렇게 글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 상자에 있는 걸 가지고, 자, on save instance state가 호출됐을 때 저장되도록 변수에다가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 변수를 하나 정의하고, 그러면 on save instance state에서는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갖다가 저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되어 있고, 입력 상자는 edit text죠. 그 다음에, 자, 레이아웃 랜드에서는 입력 상자 edit text 2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그대로 복원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이 기능을 만들어 보죠.